안녕하세요.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저희 모두투자그룹에서 한 달 총 4회에 걸쳐서 주식 처음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이나 아니면 초반에 숙지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안내해 드리오니 한번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 첫 단추를 잘 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기초적인 주식은 무엇인지부터 기본적인 주식 용어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산다, 판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주식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주주가 이제 주식을 주식을 산다면 그 돈,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1,000,000원어치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그 1,000,000원이란 자금은 그 회사, 삼성전자의 투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식회사는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이죠.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이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먼저 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결권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어떠한 신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이사를 선임하려고 한다,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한다 라는 그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내가 가진 수량만큼 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주에 한해서지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가격에 오르고 내림뿐만 아니라 회사가 한 분기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아니면 1년 동안에 이제 사업 연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배당금을 준다 하는 경우 주주로서만 이제 이러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의무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 같은 경우는 회사에 투자를 한 만큼 회사가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아마 투자자분들은 조금 손실을 보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한 금액 이상의 손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주주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본인이 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만 딱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는 주주 유한 책임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들으면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단어입니다. 바로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것에 대한 용어인데요. 가장 먼저 매수 같은 경우는 주식, 증권, 이 권리를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한 회사의 권리를 사고 그리고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과연 그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냐? 바로 매도입니다. 주식을 판다. 그리고 증권과 권리를 판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의 경우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언어나 아니면 행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물건을 10,000원어치를 판다 하는 경우에 바로 매도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의 간단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나뉘어져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가진 보유 수량, 보유 지분만큼의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대신에 이러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조금 적은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의결권은 없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전혀 가타부타 말을 절대로 못하는 종류의 주식이 바로 우선주고요. 대신에 의견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그냥 믿고 투자한다. 소위 말하는 믿고 더블로 가. 이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회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선주를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노리고 진입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다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선주의 경우는 모든 종목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우선주가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종목마다 다르니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단어 중에 분류를 정확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코스피, 코스닥인데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다른 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 300억 이상, 그리고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그리고 평균적인 매출액이 700억 원 이상의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 외에도 상장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거래 규모가 크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차,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모를 수 없는 종목입니다. 바로 셀트리온 또한 현재는 코스피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운 상장 요건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코스피인데, 그럼 반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이 있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러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이라는 기술주들입니다. 대부분이 나스닥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밸리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페이스북이나 애플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에서 코스피 상장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한테 그러한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 상장할 수 있는 상장 요건을 갖춘 회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들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의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것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까다로운 상장 요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긴 했지만 그만큼 중소기업들은 잘 될 땐 잘 되고 안 될 때는 또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종목들보다 등락폭도 크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급등주들의 경우는 이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거래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죠. 사야죠. 어떻게 사죠? 그 매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HTS, 바로 홈 트레이딩 시스템과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각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HTS입니다.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바로 우리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PC를 통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가장 예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증권사인 키움증권의 경우는 영웅문을 들 수 있겠네요. 물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HTS, MTS 모두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HTS 같은 경우는 장점이 큰 화면, 바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하고 빠른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문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HTS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매체입니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이것도.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용이한, 간편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바로 MTS인데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바로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모든 증권사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로그인한 뒤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에 비하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모니터 화면과 스마트폰 화면을 비교해 보면 워낙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빠른 대응은 컴퓨터보다는 약간 어렵다. 하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식을 거래하시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들었을 때 혼동이 되지 않도록 기초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용어는 바로 시가총액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신문을 읽으실 때 보면은 시총이라고 약어로 좀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시가총액, 회사의 전체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수량에 현재의 주가를 곱하면은 현재 그 기업의 총 가치가 나옵니다. 그 총 가치가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총 10,000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은 10,000 곱하기 10을 해서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거래된 게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된 주식 숫자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주식들은 주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 대금으로 하루에 이 종목이 얼마만큼의 금액이 거래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된 주식 수인, 거래량에 바로 주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일단 용어들은 알아야지 볼 수 있겠죠. 바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라는 이제 4가지의 가격 단어를 알면은 좋습니다. 바로 시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가 되죠. 하지만 전일 오후 3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사이에 지구 반대편 미국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명 갭이라는 부분으로 아침에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많이 하락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정한 것이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개장한 9시 00분 첫 거래 가격을 바로 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는 하루의 마감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15시 30분에 장 마감과 동시에 그날의 마지막 거래 가격입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될 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그날의 고가, 가장 낮은 가격이 그날의 저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시고저종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문을 낼 때 주문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가 그리고 시장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정가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가격을 투자자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이 뭐 10,000원이에요. 하지만 나는 9,500원에 사고 싶어요. 그러한 경우 원하는 가격이라는 9,500원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격을 정해서 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와서 체결이 된다면 현재 거래되는 10,000원보다 싸게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바빠서 그냥 현재 가격에 주문을 낼게 라는 것이 바로 시장가인데요. 시장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 가격이 얼마인지 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 종목을 사겠어 라고 하면 수량만 정해서 주문을 내면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자연스럽게 체결이 되는 이제 제도입니다. 이 시장가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격을 정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가 같은 경우는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시장가 같은 경우는 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 아무리 낮은 가격이어도 체결은 됩니다. 다음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등락 폭의 단위인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와 하한가의 단위는 전일 종가입니다. 전일 종가 3시 반에 마감된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내에서만 오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요. 상한가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 플러스 30% 그리고 하한가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 마이너스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종가가 딱 10,000원인 종목이에요. 그러면 10,000원인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상한가인 13,000원과 하한가인 7,000원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과 장 마감 10분 동안 동시호가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장 막판과 장 초반의 급격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인데요. 장 전 같은 경우는 8시 40분부터 9시까지 그리고 장 마감 때는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동시호가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간에 체결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 전에는 20분 동안 그리고 장 마감 때는 마지막 10분 동안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가격을 다 받아요. 일괄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 안에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가장 많은 가격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장전 동시 효과를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가격이 그날의 시가고요. 장 마감 동시 효과를 통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바로 그날의 종가입니다. 오늘은 주식 초보분들이 주식 투자에 처음 입문할 때 아셔야 되는 부분, 알면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어렵지 않게 투자하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첫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나씩 드릴 예정이오니 꼭 4번째 시간까지 정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저는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